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의 모든 위젯의 기본이 되는 뷰를 직접 그리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텍스트 뷰를 만약이 아니지. 텍스트 뷰를 화면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우리한테 보이는 거는 이런 태그 형태로 된 코드가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 들어가 보면 텍스트 뷰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런 텍스트 뷰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그로 만들면 이 태그를 안드로이드가 이 클래스로 변환하고요. 이 텍스트 뷰는 보시면 뷰를 상속받았어요. 아, 이게 지금 자바라서 코틀린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문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안 지워지지 맞아. 이 익스텐즈 대신에 콜론이 들어가면 코틀린이랑 비슷한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뷰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게 텍스트 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뭐 속성들도 많이 있고 기능들도 많이 있는데 어, 어디 갔니? 이 뷰를 다시 텍스트 뷰의 부모 클래스인 뷰를 들어가 보면 뷰는 최종적으로 뭘 해주냐면은 내부에서 여기 있을라나 모르겠네. 온 있겠죠. 있어야 되는데 아 없을 수도 있겠다. 따란 따란 온 드로우가 있네요. 이 온 드로우 함수가 호출되고 이 온 드로우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텍스트 뷰에다가 헬로 월드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 드로우 함수에서 이 화면에다가 헬로 월드라고 그림을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면은 이 모든 위젯의 근간이 되는 이 뷰 클래스 자체를 커스터마이징을 해보고 거기에 온드로우 함수 안에서 직접 텍스트를 써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끄고 책에 있는 걸 순서대로 따라 할 거니까 그대로 책이랑 영상을 번갈아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커스텀 뷰 클래스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요. 다음에 뷰 바인딩 설정을 제일 먼저 해줍니다. build features 뷰 바인딩 true sync now.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여기다 그냥 클래스를 만들게요. 아니면 책에는 요 밑에다가 보기 좋으라고 여기다 해놨는데 여기다 커스텀 뷰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게 좀 더 깔끔할 것 같네요. 코틀린 클래스 커스텀 뷰. 자, 커스텀 뷰에 가서 컨트롤 O를 하면 온드 없네? 있을 수가 없죠. 커스텀 뷰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뷰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뷰 클래스를 상속받는데 뷰는 Alt Enter 임포트 뷰는 기본적으로 요 생성자로 호출을 해야 돼요. 클래스라서 근데 생성할 때 4개의 생성자가 있죠. 우리는 일단은 요 컨텍스트 하나만 받는 생성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에 요 컨텍스트를 던져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상속받는 생성자에 여기서 컨텍스트를 받아서 뷰로 넘겨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커스텀 뷰를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할 거예요. 커스텀 뷰는 커스텀 뷰. 그럼 이 생성자에다가 this만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this 액티비티가 컨텍스트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this 컨텍스트를 넘기면 커스텀 뷰로 넘어가고 얘가 최종 부모 클래스인 뷰 클래스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는 지워야겠네. 다시 커스텀 뷰로 돌아가서 온 드로우
메서드를 컨트롤 O on 드로우 없으면 키보드 커서를 이렇게 내려보면 있을 거예요. 캔버스 파라미터로 캔버스를 가지고 있는 얘를 상속받고요. 텍스트를 출력하기 위해서 그 텍스트 그러니까 글자를 출력할 텐데 글자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자 색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을 해야 돼요. 글자 두께라든지 그 색깔 두께 같은 걸 지정하는 게 페인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고요. 이렇게 페인트 클래스를 생성하고 이 페인트에다가 컬러는 일단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 같은 것도 여기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사이즈는 뭐 100F 실수로 플로트형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10.5, 10.1 이런 소수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려줄 텐데 그림은 어디다 그리냐면은 이 페인트를 이용해서 캔버스에 그리는 거예요. 이 캔버스는 뭐냐면은 이 커스텀 뷰를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 같은 데다가 세팅을 하면 그 어떤 영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 영역만큼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영역을 캔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스텀 뷰를 이 화면에 부착을 하면 삽입을 한다고 할게요. 삽입을 하면 이 커스텀 뷰에 on 드로우 이 메서드로 네가 그릴 수 있는 영역이 이만큼이야 라고 해서 캔버스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캔버스에다가 근데 캔버스에 보시면 여기 널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널 세이프티 처리를 하고 드로우 텍스트 혹은 요게 싫으시면 캔버스 여기다가 런 같은 거 쓰셔도 되겠죠. 런? 런 런이 맞나? 런 같은 거 쓰셔서 드로우 텍스트 요 앞에다가 안녕하세요. 내가 그려줄 텍스트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는 0F 그 텍스트가 그려질 위치 값이에요. X, Y 좌표. 그리고 마지막에 이 텍스트를 쓸 페인트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커스텀 뷰를 화면에 던져 놓으면 글자를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커스텀 뷰를 이제 화면에 삽입하는 방법만 알아보면 되겠죠. 액티비티 메인 XML로 가서 여기 이름만 드로우 텍스트 커스텀 뷰라고 해야겠다. 커스텀 뷰라고 해주시고 잘 안 보일 테니까 잘 안 보일 테니까 글자 크기만 좀 키우겠습니다. 이제 얘기 안 해도 아실 것 같긴 한데 레이아웃 프레임 레이아웃을 갖다 놓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코드에서 커스텀 뷰를 생성한 다음에 요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add 뷰로 붙일 거예요. 이제 삽입을 할 때 add 뷰라는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 프레임 레이아웃을 미리 가져다 놓는 겁니다. 아이고. 매치 컨스트레인트. 그리고 얘도 살짝 뛸까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에 id만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줘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커스텀 뷰를 메인 액티비티에서 생성해서 이 프레임 레이아웃에 add 뷰 할 겁니다. 이제 바인딩을 생성하시고 여기는 바인딩 점
루트를 전달한 다음에 binding 점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add view 해서 커스텀 뷰를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커스텀 뷰라고 하셔도 되고요. this 아니면 이제 코드를 좀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한 줄에도 하셔도 되고 이거는 취향의 차이일 것 같네요. 여기는 코드량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에뮬레이트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 에뮬레이터가 사라진 것 같아요. 어디 갔지? 클릭을 했더니 사라졌네. 다시 띄워야겠네요. 자, 에뮬레이터에다가 실행을 하고 에뮬레이터가 요새 좀 에러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실행 안 되는데. 에뮬레이터가 지금 버그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우 많으실 텐데 껐다가 에뮬레이터를 어디였지? 작업 관리자를 띄워서 에뮬레이터를 강제 종료하시면 됩니다. 작업 관리자에 가시면 요 앱이라고 하고 Q 메뉴 어쩌고 저쩌고로 시작하는 영문으로 된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어, 오른쪽 클릭해서 작업 끝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작업 관리자에서 여기 뜰 거예요. 여기 있죠? Q 메뉴가 아니구나. QEMU 뭐 시스템 X86 64도군 X86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에뮬레이터가 잘 동작 안 할 때는 얘를 오른쪽 클릭해서 작업 끝내기 한 다음에 다시 실행하시면 대부분 정상 동작할 겁니다. 작업 관리자를 띄우는 걸 모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쉬운 거는요. 윈도우 하면 맨 아래에 그 바 있잖아요. 메뉴바. 메뉴바를 오른쪽 클릭하시면 메뉴가 여러 개 지금 제가 이제 레코딩 하는 화면이 위쪽에 있는데 요 아래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작업 관리자라는 메뉴가 뜨게 됩니다. 팝업이 나타나면서 거기서 작업 관리자를 띄우시고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작업 관리자를 여기 띄우시면 처음에는 요런 모양일 거예요. 자세히를 누르면 아까 보신 이렇게 다 펼쳐진 모양이 나타납니다. 에뮬레이터가 요새 계속 말썽이네요. 사이즈 조절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안녕하세요를 우리가 찍었는데
글자가 아래쪽에 잘린 것 같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레이아웃을 가보면 그 캔버스 사이즈가 여기서 요만큼인데 커스텀 뷰에 가보면 드로우 텍스트의 좌표가 0F, 0F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왼쪽 맨 위에요. 근데 텍스트 같은 경우는 좌표계가 글자의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가 0, 0이에요. 그러니까 0, 0을 하면 안녕하세요가 요 그림 위에 이렇게 살짝 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화면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저 좌표값을 살짝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변경을 해주냐면 여기도 아마 돼 있을 텐데 Y 좌표값만 텍스트의 높이가 100이니까 여기 Y 좌표값만 100으로 바꿔주면 위쪽에 올라가 있던 게 아래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고 이제 X 좌표를 100 정도로 바꿔주면 여기 붙어 있는 게 100만큼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한 글자 정도 떨어지겠네요.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좌표계를 잘 써서 좌표계를 잘 이해하고 드로우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원그리기를 여기다가 다 쓰셔도 되긴 한데 어, 함수를 뺄게요. 드로우 서클 요 메소드가 호출되면 여기서 뭐 저기 뭐냐 페인트 설정하고 왜냐하면 요 페인트 변수가 겹치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블루 페인트 아니 뭐냐 블루 페인트 이렇게 바꿔 써야 되니까 요런 게 좀 귀찮다면 함수 이렇게 메서드를 빼서 저희 함수 메서드 용어가 좀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 개발을 할 때는 이런 용어에 크게 개의치 않고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다 변수를 선언하면 얘는 전역 변수 혹은 프로퍼티라고 해야 되는데 개발자들은 그냥 이거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메서드이긴 하지만 개발할 때는 그냥 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전달을 해드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말이 잘못 나가면 그 자리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그래서 요 드로우 서클 메서드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페인트 변수를 만든 다음에 원을 그려줄 거니까 이 페인트 점 스타일을 지정을 하는데 이 스타일에 도형 같은 경우는 페인트 점 스타일 아이고 대문자 스타일인가 보다 스타일 점 필이 있고 필앤 스트로크가 있고 스트로크 있어요. 이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겠죠. 얘는 그냥 도형을 꽉 채우는 거 얘는 도형을 꽉 채운 다음에 그 스트로크라고 해서 보더 끝에 한 줄 동그라미를 더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스트로크는 끝에 외곽선만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채우는 걸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페인트 점 컬러는 컬러 점 블루 이렇게 하고 캔버스를 써야 돼요. 드로우를 하려면. 그래서 이 드로우 서클에다가 캔버스를 받게끔 메서드 파라미터를 하나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캔버스 점 드로우 서클 얘는 좌표가 150F
300F XY 좌표예요. 그리고 100F는 반지름의 크기입니다. 다음에 페인트를 넣어주면 원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제 얘를 그리려면 어딘가에 호출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호출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캔버스가 널이 아닐 때만 동작하는 구간이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드로우 서클을 호출하면서 캔버스를 넘겨주면 됩니다. 여기 이름이 겹치는데 이미 캔버스에 드로우 서클이라는 메서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드로우 서클을 또 썼는데 이 이름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되도록 안 겹치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파라미터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공부할 때는 이게 헷갈려서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떤 거에 드로우 서클인지 모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릴 수 있고요. 다음에 이름을 좀 바꿀까요? 여러분 헷갈릴 것 같은데 커스텀이라고 붙일게요. 커스텀 드로우 서클. 네, 이렇게 하면 그나마 요 드로우 서클이랑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네요. 내가 만든 드로우 서클 메서드 안에서 캔버스 드로우 서클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로우 아크는 한번 해보시고 드로우 렉트를 해볼게요. 커스텀 드로우 렉트. 여기도 이제 캔버스가 넘어가야 된다는 걸 위해서 한번 학습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페인트를 설정을 해주고 페인트 점 스타일은 여기서는 스트로크만 했네요. 페인트 점 스타일 점 스트로크 그리고 페인트 점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두께, 선의 두께를 지정을 해줍니다. 20F 페인트 점 컬러는 컬러 점 여기 그린을 썼네요. 그린을 쓰고 다음에 사각형에 그 도형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게 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렉탱글을 하나 변수를 선언하고 렉트 클래스로 이렇게 해보면 Alt 엔터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지 컨트롤 키를 눌러보면 안 나오네요. 요 밑에 있네요.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이에요.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면 레프트 탑 왼쪽 위에 꼭지점이랑 오른쪽 아래 꼭지점을 정해놓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레프트 탑 50F 450F 다음에 250F 650F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요. 그리는데 이 렉트가 책에 좀 오타네요. 정수형인 것 같습니다. 책에 이제 요걸 빼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수형으로 딱딱 떨어지는 값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F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렉트 F. 그럼 얘는 이 좌표계를 실수형으로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조금 정밀하게 하고 싶다면 F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정수 단위로 떨어져도 될 경우는 뒤에 F를 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캔버스 점 드로우 렉트를 해보면 이 렉트에도 보시면 그냥 렉트가 인자로 쓰이는 게 있고 렉트 F가 쓰이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렉트로 하셔도 되고 렉트 F로 하셔도 됩니다. 렉트 페인트
아유, 호출을 안 했네요. 여기서 커스텀 드로우 렉트 캔버스. 나머지 도형들은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좌표도 옮겨가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